솔직히 말하면은 서양이 지금 한국을 배격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답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 유행처럼 따라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오랫동안 지켜온 기준이 몸에 밴 나라예요. 그런데 서양은요, 그 기준을 이미 자기 돈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한국처럼 안전해지고 싶다, 일본처럼 질서를 되찾고 싶다, 중국처럼 동제력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냥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더 지나면은 원래 세상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건 그냥 정치 얘기도 아니고 문화 취향 얘기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밤에 길을 걸을 때 어떤 기준이 듣는지, 내 가족이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내 아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집 와도 되는지, 그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 감각을 당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늦은 밤에 편의점에 가고, 골목에 지나가고, 지하철에서 잠깐 졸고, 휴대폰 손에 들고 걷는 그 감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밖에 나와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같은 밤인데 공기가 달라요. 같은 거리인데 몸이 먼저 긴장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보는 방식부터 달라요. 그게 쌓이면은 자유가 바뀌어요. 문제는요, 서양이 지금 한국을 보면은 겉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 상태가 나은 줄 알아요. 불법 재료를 막으면은 금방 회복되는 줄 알아요. 국경만 더 세게 막으면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핵심은 거기 아니에요. 핵심은 사회가 얼마나 오래 같은 기준을 지켜왔느냐예요. 법이 한 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강하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뭔가 정상인지, 뭔가 선을 넘는 건지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해요. 한국은 아직 그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반대로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아니면 다른 서양 나라,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와 댓글 반응을 같이 보는데요,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사람들은 한국이나 일본을 예를 들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반쯤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하냐가 아니라 왜 그걸 오래 지키지 못했냐를 물어봐야 맞죠. 결과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과정을 봐야 해요.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한국도 지금 방심하면은 똑같이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밤공기가 달라졌지? 왜 사람들 표정이 거칠어졌지? 왜 서로 못 믿게 됐지? 이렇게요. 사회는 망가질 때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다만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그걸 서양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건 인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채널에서 저를 오해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사람 자체를 욕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시스템 얘기예요. 속도 얘기예요. 관리 얘기예요.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좋은 의도만으로 못 막아요. 처음에는 다들 다양성이 좋다고 말해요. 새로운 음식도 생기고 새로운 문화도 들어오고 겉으로는 더 풍부해 보여요. 저도 그 좋은 면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변화가 사회의 기본 신뢰보다 빨라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작용이 터져요. 그리고 그 부작용은 제일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몸으로 느껴요. 밤에 덜 나가게 되고, 동네에 고르게 되고, 아이를 더 일찍 돌아오게 하고, 괜히 뒤를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은 그 나라는 이미 달라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밤에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그 말은 너무 담담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날씨 얘기했듯이. 저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위험보다 더 무서운 건 위험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불편함이 일상이 되면은 사람은 저향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때부터 내려가요. 저는 지금 서양이 딱 그 상태라고 봐요. 겉으로는 아직 부자예요. 뭐 제도도 있어요. 건물도 멀쩡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기준선이 이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처럼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지금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에서 줄 서는 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다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소한 질서가 사회 전체를 지탱해요. 택배가 빨리 오고 공공장소가 빠르게 돌아가고 밤에 거리를 걸어도 긴장이 덜한 이유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남한테 비해주면 안 되는 감각이 아직 넓게 살아있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 채널에서 절 오해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헨리야 너 국뽕 영상밖에 안 찍어요, 너는 한국 사랑하니까 이런 가짜 영상 찍지. 저도 한국에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어요. 너무 경쟁적일 때도 있었고 너무 빨리 변해서 숨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기본 질서와 사회적 눈치가 아직 작동해요. 바로 그게 큰 힘입니다. 서양은 그걸 읽고 나서 이제야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웨덴에서 다시 더 스웨덴답게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좀 씁쓸해요. 방향 자체는 이해해요. 불법 이민을 막고 동제를 강화하고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말 자체는 너무 늦게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바뀌었으니까. 이미 사람들은 떠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미래를 못 보고 밖으로 나간 사람도 진짜 많아요. 반대로 사회를 유지할 준비가 안 된 구조는 점점 더 커졌어요. 세금은 올라가는데 살기 더 답답해지고, 혜택은 많은데 신뢰는 줄고, 뭐 정치인들은 늘 좋은 말만 하는데 생활은 더 불안해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옛날 스웨덴으로 돌아가자고요? 못 돌아갑니다. 그 시절의 스웨덴은 제도만이 아니라 분위기와 습관과 말 안 해도 동하던 신뢰까지 포함된 세계였거든요. 그건 버튼 눌러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이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계속 세계에 영향받아요. 뭐 당연하죠. 한국은 이미 세계 중심에 가까운 나라예요. 문화도 세고 경제도 열려있고 외국인도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을 먼저 지켜야 돼요. 자기 시민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일자리도 기회도 주거도 미래도 자기 국민이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그 위에 국제화가 올라가야 돼요. 그 순서가 바뀌면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 안이 썩어요. 스웨덴이 그랬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의 비로감과 상실감을 너무 오래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회 전체가 예민해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 가면은 다시 묻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밖에서 살면서 제일 자주 떠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 한국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길거리 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치와 한글만 남아있다고 한글 같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같다는 건요,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 아직 한국답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의 수준이 다르고 서로 기대하는 기본선이 있고 선 넘으면 안 되는 압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답답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여기 채널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 압박이 사라졌을 때 사회가 얼마나 빨리 풀어지는지요. 그리고요, 여기서 제일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서양은 한국의 결과를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이 왜 그런 결과를 갖고 되는지는 불편해서 안 보려고 해요. 안전은 원해요. 그런데 동지는 싫어해요. 질서를 원해요. 그런데 기준을 강하게 세우는 건 싫어요. 공동체를 원해요. 그런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책임과 압박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국을 닮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한국이 견뎌온 방식까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절대 못 따라와요. 한국은 그냥 예쁜 나라가 아니라 버텨온 나라예요. 빨리빨리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이 뭐 요구하는 나라예요. 그걸 빼고 흉내만 내면은 남는 건 겁대기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이 망가진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그 길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한번 무너지는 신뢰는 복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내려간 기준은 다시 울리기 너무 힘들어요. 한번 국민이 자기 나라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때 가서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외쳐도 이미 늦어요. 서양이 지금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서양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서양이 잃어버린 걸 한국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느냐, 끝까지 지키느냐예요. 진짜 위기는 무너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도 괜찮은 척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 지금 더 열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해요. 더 화려해지기 전에 먼저 기준을 붙잡아야 해요. 서양은 아무리 한국을 뺏기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늦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